안녕하세요. 박인철입니다. 박인철 방송 나는 나 2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은 제가 국치일에 대해서 국치일에는 금식을 하자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국치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공교롭게 29번째 제 유튜브를 업로드하게 되었는데, 하필 또 국치일이 8월 29일이다 보니까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묘하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국치일을 기억하자, 뭐 국치일에 뭐 하루 금식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니까, 야 너는 조상들이 나라 뺏겼다고 조롱하자는 거냐, 내지는 그 외세가 총칼 들이밀고 와서 그 당시 뭐 고종황제나 대신들을 겁박해가지고 강제로 조약을 맺어서 나라를 뺏어갔는데 왜 우리가 금식하면서 반성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다만 제가 금식일을 아니, 국치일을 금식으로 기억하자라는 것은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정이 단란하고 오붓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들이닥쳐서 칼을 들이대고 있는 재산 다 내놔라고 해서 뺏어간다면 그 재산을 못 지킨 주인을 비난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산을 뺏어간 강도를 비난해야 할까요? 뭐 물어보나마 하는 얘기인데, 심지어 그 재산을 뺏어간 강도가 야, 그 사람들이 잘 지켰으면 내가 아무리 칼 들고 들어가서도 어떻게 뺏어올 수 있었겠느냐, 그 못 지킨 놈들이 멍청한 거 아니냐라고 적반하장격으로 못 지킨 우리 민족을 비난까지 하는 그런 황당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한편으로 나라를 잃고 나서 그야말로 있는 재산 잘 지키면서 적당히 일본 일본에 이제 친일하면서 대충 살아갔으면은 평생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 사람들이 있는 재산 다 정리해 가지고 만주로 가서 그야말로 헐벗고 굶주리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조상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늘 얘기되어지는 가문이 이회영 가문이죠. 현재 광복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종찬 광복회장님의 조상이 바로 이회영 가문입니다. 그 집안은 그야말로 경상도에서 내노라는 갑부 집안이었는데, 나라를 뺏기고 나서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집에서 부리던 노비들을 다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고 재산까지 나눠주면서 당신들은 이제 우리 집의 노비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으니 마음껏 살아가십시오라고 재산까지 분배해 주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도 만주로 가서 같이 독립운동 하겠습니다 라고 따라 나선 노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유해영가가 스스로 그렇게 재산을 정리하고
독립운동 길로 떠나는 그 도덕성도 높이 평가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독립전쟁에 참여해서 아무런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그 전쟁 중에 쓰러져간 그 많은 독립투사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그분들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회영 가문뿐만 아니라 청산리 전투에서 큰 업적을 세우신 김자린 장군 같은 경우도 충청도 지방에서 내도라는 부잣집이었는데, 그 집 역시도 그 많은 재산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김자진 장군은 만주로 가서 그 청산리 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그 독립전쟁에서 엄청난 그 큰 공을 세운 그런 장군으로 지금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이 땅에 그냥 남아서 그냥 살아갔더라면은 그분들의 뭐 자손, 본인뿐만 아니라 그분 자손들도 그냥 잘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회영 그 가문의 경우에 6형제가 같이 만주로 떠났는데, 그 부잣집 그 자손들이 그야말로 헐벗고 굶주리면서 독립운동 하다가 죽고, 또 일제 잡혀서 감옥에서 투옥 생활 하다가 또 돌아가시고, 이런, 그러니까 5형제가 다 돌아가시고 한 분이 남아서 이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초대 부통령을 지낸 분이 이시영 부통령입니다. 다만 이시영 부통령이 처음에는 독립투사로서 그 초대 그 건국 정부에 참여를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독재를 행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런 정부에서 같이 일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 중간에 나와버린 그런 지조까지도 그 해방 후에까지 우리에게 그 귀감이 되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그 전후 평가나 그 정리한 그 상황을 보면은 독일과 일본이 너무 대조적이죠. 독일은 2차 대전 직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야말로 그 정권을 책임지는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과를 하고, 그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현장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물론 그것이 일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승전국인 미국이 자기네 나라의 어떤 그 세력 확장을 위해서 그 전초기지로 일본을 사용하면서 대부분의 전범들을 그냥 다 풀어주고, 그 책임도 묻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은 과거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린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경제 동물로 전락한 일본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반서 기회를 못 갖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도 틈만 나면 호시탐탐 주변에
어디가 약한 나라인가, 어디를 우리가 좀 더 탐욕스럽게 갈취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만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그 무역 전쟁을 걸어왔던 것도 사실 수출을 자기네들이 안 하면 자기네들도 물론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굳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컨셉을 뻥뻥 쳤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기술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당연히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사정사정 하면서 수출해 달라고 빌겠지, 이런 계산이 있었는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못 팔겠다 하면 우리가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일본을 오히려 극복하자라고 해서 보기 좋게 이겨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심지어 독도마저도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고, 물론 그것이 뭐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로 일본은 줄기차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그런 것 역시도 일본은 아직도 그 궁극주의적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그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치일에 하루 굶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 시점에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국제적 그 위상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루하루를 반성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우리 한민족에게 국치를 잊지 말자라고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정권을 잡은 사람도 아니고 또 역사를 깊이 있게 연구한 학자도 아닙니다. 다만 평범하지도 못한 소시민으로서 적어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의 자세를 좀 더 선진적으로 다져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그 어두운 역사의 한 부분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애국의 길이 뭐 국치를 하루 기억하고 밥 굶는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의 길이냐, 물론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현재 삶의 현장에서 체력 소모가 많은 일을 하시는 그 현장 노동자들의 경우에 밥을 굶으면서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 스포츠계를 주름잡는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라든지 이강인이라든지 김민재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엄청난 체력 소모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 보고 야 오늘은 국치리가 굶어라 라고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어리석은 일 것입니다. 결국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애국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세만큼은 잊지 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해영 감원이라든지 김자진 장군이라든지 이렇게 그
그 당시 지배 계급으로서의 어떤 그 도덕적 위상을 지키고 그 혜택받은 대한 보답으로 철저한 그 고난을 걸으면서 애국의 길을 갔던 그런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나마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국칠에 금식을 하자라는 것은 누구의 책임을 묻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목숨 걸면서 온갖 고난을 감내하면서 독립의 길을 다져왔던 우리 조상들께 감사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그런 날을 기념하고 다시는 그런 그 어두운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수천 년 역사를 살아오면서 많은 밝은 역사,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적어도 앞으로 우리는 세계를 선도해가는 우수한 국가로서 당당하게 세계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며칠 앞둔 국제를 맞이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국칠이 지나고 나서 제가 유튜브 업로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세 번, 3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종합평가 내지는 그 앞으로의 그 각오에 대해서 한 번 더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로 돌아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을 여러 개 뺀 관계로 자꾸 좀 말이 새는 느낌이 드는데 듣는 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